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386화 시작합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 또 뉴저지의 양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간단하게 미국 소식 하나, 한국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희님이 한국의 정치 소식 하나 전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부가 또 해외 순방을 나가셨죠. 뭐 해외 여행인지 정말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 다니는 그 꿈을 이루시려고 무던히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그 대통령 부부가 안 계시는 동안 그동안 김건희 여사한테 있었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판결이 났거든요. 아, 원래 그게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권익위가 그거를 또 조사를 했나 보죠, 따로? 네, 검찰에서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권익위 결정에 상관없이 뭐 증거와 법리대로 계속 수사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권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권익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대부분이 그대로 법원에서 받아들인대요. 권익위에서 이걸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정결 처리를 했다면 그러면 아마 무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그러니까 권익위원회는 행정부의 한 기관이고,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검찰, 법원은 이제 사법부의 한 기관이고, 이렇게 두 축으로 조사가 진행됐군요. 이 네. 결과를 듣고 많은 분들이 정말 분노를 자아냈을 것 같은데, 양희님이 네. 한번 아, 정리해 주세요. 예. 네, 간단하게 국민권익위원회 여기서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뭔가 궁금해서 봤는데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관급 중앙 행정기관이래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무를 보고 있고요. 근데 또 이름으로 보면은 마치 뭐 민원 처리나 하는 그런 기관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대한민국의 부패 방지 정책을 총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 사실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중요한 들어있구나. 거죠. 저는 진짜 네. 국민들이 뭐 인터넷 침해당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줄 네. 알았어요. 권익위원회 네. 그래서. 부패 방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들, 기본적으로 헌법 기관을 제외한 모든 국가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그런 부패 방지 정책을 결정해서 이렇게 시달하고 그 추진된 사항들을 평가하는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네, 기관인데 이해가 가네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네.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공정하게 그쵸. 사용돼야 되는데 부패가 되면은 권익이 침해가 되는 거니까 권익위에서 그걸 네. 이제 다룬다. 뭐 말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그 권익위원회에 그 윤 대통령인 가장 측근들이 또 검찰 출신이 권익위원장으로 지금 가 있고요. 그리고 권익위원회에서도 대부분이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들을 지금 다 꽂아놔서 그러니까 공평한 판단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야, 부패 그리고 방지나 부패 조사 이런 거는 굉장히 엄정한 공정이 그래야 요구되는데, 안 되죠.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부패 저질렀다고 손해를 받을 수도 있고, 아주 부패한 관리가 또 뭐 면제를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 정치적인 입김에서 자유롭게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또 오늘 하나 되게 제가 이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익위원회 의원을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 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했던 의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의원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해임을 시켰는데 그 의원이 이거는 억울하다. 나는 해임될 이유가 없다라 그래서 아마 법원에 제소를 했고 그게 무죄 판결이 나서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권익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잠깐 거기 떠나 있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른 사람을 꽂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돌아왔으면 그 사람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안 나가고 있대요. 그래서 그 현재 법적으로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는 그 제한된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위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해프닝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요번에 김건희 여사한테 그 해당됐던 그 내용을 잠깐 들어가 보면요. 혐의 없음으로 났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법상으로 대통령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청탁금지법은 우리가 흔히 김영란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그 김영란법으로 조금 어이없게 그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거든요. 그분이 딸이 부산의학전문대학원에서 우리 이제 전에 많이 스토리가 나와서 저도 좀 기억을 하는데 뭐 아마 되게 의학전문대학원 가서 많이 힘들고 하니까 교수가 자기 권한으로 이렇게 장학금 준 학생들을 거. 예. 네,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 유치원에서 차원에서 장학금을 준 건데 그거를 조국 대표가 그때는 민정수석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미래에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그 교수가 뭐 예상을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청탁의 목적으로 줬다. 그래서 김영란법 적용해서 조국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서울대에서 교수 자격도 박탈당하고 지금 이렇게 정치인의 길을 들어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됐던 건데 네, 정작 당시에 조국 그런데 교수는 그냥 교육자고 공직자, 공무원, 행정부 그랬죠. 공무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네. 증거도 없는데 그런 걸 추론해가지고 뭐 이런 부패법을, 뇌물법을 그냥 적용하고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이고 법적으로는 안 쓰여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영부인이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는 대통령과 상당히 동등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적인 인물로 다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맞아요. 부벌을 받을 때 부인이 받고 하는 것들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아주 질이 나쁜 그런 뇌물 행위로 보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 이 사건에 대해서 참여연대에서 신고를 한 건이었거든요. 최재형 목사한테서 이 소식을 듣고 이런 증거와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신고를 했는데 6개월 동안 이 권익위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 대통령 얘가 해외 순방을 나가니까 이때가 기회다 하고 바로 종결 처리를 한 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데 더 어이가 없는 건 우리 완전히 코미디였잖아요. 그 명품백, 예, 디올백 예. 그 최재형 목사가 갖다 준 거를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돌려줄 수가 없었다. 그 말도 안 되는 진짜 초등학생도 듣고는 진짜 콧방귀 낄 만한 그런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고 전 더 어이가 없는 게 그거를 또 커버하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저 그 기억이 나는데요. 친윤계로 대표적인 의원 중에 한 명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요. 지난 1월에 했던 말이 뭐냐면요.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국고에 기록된 물건을 반환하는 거는 국고 횡령이라고 정말 어이가 없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돌려주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고요. 우리가 알기에 대통령 기록물 그러면 왜 엄격히 보관하냐면 국가 안전이라든가 또 후손에 대한 역사 뭐 이런 것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은 특별히 관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렇죠. 식으로 뭐 방문해가지고 선물을 받고 한 것들을 기록물이라고 하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죠. 헛웃음밖에. 그쵸. 그리고 저 지금도 기억나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에 나오셨을 때 인제 본인이 그런 자서전이라든가 그런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서류들 이미 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다 넘어간 내용들을 그 카피한 거 갖고 왔는데 또 그거 유출했다고 막 난리를 쳤었잖아요. 예. 시끄럽게 했고. 그렇게 했었던 건데
언제부터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 됐는지, 만약에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진짜 대통령 기록물 보관실에 있는지 저는 그거 확인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부는 그런 거는 다 국가 비밀이라서 절대로 오픈을 안 하잖아요. 그것도 어이가 없고, 그리고 또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그러면 최재형 목사가 왜 이런 명품백을 줬고 왜 이런 청탁을 했고, 실제로 청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를 보니까, 옛날에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거랑 국민묘지 안장을 이렇게 요청하는 청탁을 해서 실제로 이 김건희 여사가 그 담당 부서하고 연결을 시켜줬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이 내용들을 사실은 실제로 청탁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좋은 그 계획들을 좀 더 이렇게 도움을 받을까 하고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가 이거는 옳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를 알고 예, 보니까 그때부터. 직접 그 김건희 그쵸. 여사가 자기 인사에 관련된 걸 다 핸드폰에서. 보고 이거를 그쵸. 어떻게든지 알려야 되는데 그 순간에는 뭐 알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알리기 네. 위해서 이게 계획을 해서 했다. 뭐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인정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있습니다만 이게. 그런데 움직일 수 맞아요. 없는 것은 어쨌든 최재형 목사가 잘했든 뭐 비도덕적인 간에 김건희 여사가 그걸 받았고 그런 증거가 네. 분명하게 있다는 게 이제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최재형 목사는요, 조사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전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게, 행여라도 조사했다가 무슨 연관성이 발견되거나 조금이라도 김건희 여사한테 안 좋은 그런 사실이 드러날 것 같기 때문에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공정해야 될 이 정부 기구가 권력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잣대를 댔다가 저렇게 잣대를 대고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이렇게 명품백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꼼수를 부리면서 피해 나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아주 한심스럽습니다. 양희님 오늘 한국 정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쿡 정치농장 386화 제2부 미국으로 들어오는 난민들에 대한 정책의 이상과 현실 이 이야기도 많이 보아주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